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의료비로 지출해야 될 여러 가지 돈들을 세이브를 할 때 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돈은 세이브가 됩니다. 저희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체육관 같은 데 가시면 하는 건데 그냥 체중하고 키하고 몸무게, BMI, 그 다음에 지방에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눈여겨보는 게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젊어서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드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 만들 방법이 없어요. 영양소는 부족하면 언제든지 넣어주면 되잖아요. 뭐 필요한 만큼 넣어주면 되니까 이건 너무 쉬운데 근육은 넣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근육을 만들어서 얘를 끝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젊었을 때도 근육이 부족하면 나이 먹으면 무조건 부족하거든요. 그럼 근육이 왜 필요하냐? 음식을 먹었을 때 오바에서 들어오는 칼로리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때 우리가 얘를 저장하는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하는데 얘가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우리 몸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에도 저장하지만 간보다 근육에 저장하는 양이 한 4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당을 저장하는 공간이 많은 거니까 당뇨가 올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뇨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은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근육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이 필요할 때 당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는 이제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열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에서 열 1도, 그러니까 온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효소 활성도는 거의 10배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떨어지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다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나이가 드시면서는 체온이 떨어지게 나이가 드시면서 갑상선 기능도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온도 떨어지면서 면역도 떨어지고 효소 활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생기죠.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근육이 운동하면서 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도 근육이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은 우리가 운동할 때, 움직일 때 다 쓰이는 기본적인 힘이죠. 근데 이게 줄어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다리를 올리는 힘이 줄어들다 보니까 막 끌면서 걸다 보니까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70대 넘어가신 분들이 낙상사고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평지 걷다가도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고관절에 이제 골절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거동을 못하고 6개월 동안 이제 침대에서 생활하시면은 뼈는 더 약해지죠. 또 거동 못하다 보니까 근육은 더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은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그 고관절 골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근육은 젊었을 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표현할 때는 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의료비로 지출해야 될 여러 가지 돈들을 세이브를 할 때 이 근육량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돈은 세이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절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쓰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제일 흔하게 이제 좋게 설명하는 거는 집에서 돌아다니실 때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차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kg부터 시작해서 3kg까지 나오는데 일단 1kg부터 차고 돌아다니시다가 앉은 자세에서 등을 기대고 저처럼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확 피는 거죠. 발목을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딱 주는데 대퇴사두근에 힘을 꽉 주는데 한 10초 정도 주고 있다가 풀고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또 합니다. 그래서 1kg부터 시작해서 3kg까지 있으니까 조합을 하면은 4kg, 5kg까지 늘릴 수 있죠. 그걸 집에서 하시면은 무릎 관절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운동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시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찾아보신 다음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젊은 분들은 뭐 이거 말고도 좀 과한 운동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한 70대가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한테 뭐 헬스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NaCl이라는 소금인데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소금 섭취보다는 설탕 섭취가 너무 많죠.
설탕 때문에 생기는 병이 훨씬 더 많고요. 근데 소금은 그냥 하도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혈압도 뭐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소금 섭취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의 여러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인들이 평균 수명이 높잖아요. 하물며 거기 원전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이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되게 많이 먹는 거예요. 해조류 안에는 이제 요오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가서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식단이 되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염분 섭취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염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 염분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염분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얘가 삼투압 역할을 하면서 수분을 잡아 당기니까 볼륨이 늘어나잖아요.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압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혈압 때문에 못 먹게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수분 섭취라든지 이걸 조절하다 보면은 그거는 다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돼 있는데, 실제 혈압이 높다고 무조건 저염 식사를 하게 되니까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염분이 줄어들면서 오스모랄리티가 줄어들면서 혈액이 돌아다녀야 되는, 혈액이 품어야 되는 수액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또 몸이 또 안 좋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염분 섭취는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삼투압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분이 충분하게 염분 섭취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너무 부족한 게 보이면은, 이럴 때는 이제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서 미온수에다가 소금을 타서 먹게끔 권하는 환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충분하게 잘 드시고 계시면은 따로 섭취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념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소금을 이만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소금이 부족한데, 너무나 그냥 통념적으로 혈압이 높다고 무조건 저염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또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도 역시 소금이 되게 필요한데, 나이 드시면 위장 기능은 떨어지고 혈압은 올라가는데 그분들한테 다 저염 식사를 하게 되면은 몸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찌개하고 국물 하다 보니까 소금의 절대량으로 비교하자면은, 국물 많은 데다가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이제 이걸 희석하고 나면은 간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한 숟갈 먹는 것과 두 숟갈 먹는 거, 다 먹는 거 당연히 염분 들어오는 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환자들한테 국물 요리를 다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맛있게 드시면서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다 먹지 못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들도 간을 해서 맛있게 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맛없는 거 억지로 막 먹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음식을 할 때는 적당한 간을 해서 맛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물 요리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본다면은 물은 많은데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물 때문에 희석되니까 안 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그냥 소금을 먹으라면 못 먹죠. 근데 물로 마시라면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다 마시면 실제 들어오는 절대적인 소금의 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반찬의 간은, 제가 볼 때는 서양이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가보니까, 유럽이든지 다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짜게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식사인데, 그럼 그 사람들보다 소금이 많이 먹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국물 요리만 조심하시면은 당연히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국물은 될 수 있으면은 적당히 맛만 보는 정도로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수 있고요. 개인별로 역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치료를 보편화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어떤 환자들에 한해서에 대한 얘기지, 모든 사람, 뭐 일반적으로 식사하실 때 충분한 양의 염분이 들어오는데 왜 따로 들고 다니면서 먹죠?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은 만큼 신장에서 그 일을 다 필터링 하는데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신장도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분도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그냥 보통 한 1리터 전후. 근데 어떤 분들은 물 먹는 거 좋다고 해서 2리터, 3리터 막 먹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